자, 지수가 월요일에 조금 밀립니다. 16포인트. 요즘 이 정도 변동이라면은 크다 할 수는 없는데, 자, 밀릴 때 과연 사야 될지 저점 매수 기회일까 알아보도록 하죠. 알파프로투 전략 정태근 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지금이 저점 매수 기회일까? 어떤 기업부터? 네, 일단은 첫 번째로 볼 기업은 이제 STX 좀 보고 싶은데요. STX? 네, 요거는 일단 9점. 화살표 점수를 준다면은 9점. 네, 9점. 저점 매수네, 이건 뭐. 네. 일단은 최근에 투자 아이디어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최근에 리튬 관련주가 너무 많이 오릅니다. 리튬 관련주. 미래 나노텍이라든지 그리고 하이드로 리튬이라든지 WR이라든지 금양 같은 종목들이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위치가 좀 높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리튬에서 2차 전지 소재의 원료단을 보게 된다라면은 그러면 이제 리튬에서 니켈 쪽으로 좀 옮겨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그리고 최근에 니켈 관련돼 가지고 STX가 주가가 조금 급등하고 있는데 좀 니켈 관련주 좀 대장이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첫 번째 종목은 STX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니켈 가격도 최근에 뉴스를 원자재 동향을 좀 보시면은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5월달 이후에 처음으로 또 톤당 3만 달러가 넘는 가격이 나왔고요. 이렇게 가격이 오른 이유가 여러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중국의 경제 리오프닝, 달러 약세, 공급 축소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공급 축소가 가장 큰 이유지 않나라고 좀 봐집니다. 프로니 리소시스라는 회사가 4분기 니켈 생산량을 축소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니켈이 연초 대비 재고량이 50% 감소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공급이 딸리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니켈 관련주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나 여기서 니켈 관련주를 보실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스테인리스 이런 기업들 말고요. 순수하게 니켈 관련주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TX는 아시겠지만은 안바토의 광산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이유 때문에 주가가 좀 오르고 있는데, 오늘까지 좀 주가 조정이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오늘 현재 13% 정도 또 오르고 있네요. 그런데 일단 어쨌든 괜찮습니다. 괜찮고,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8,200원까지 주가를 보셔도 무방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늘 만약에 주가 좀 빠졌다라면은 한 5,900원 이하 매수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 오르고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좀 보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금양 얘기가 좀 논란이 좀 많던데. 근데 금양뿐만 아니라 개인적 이거를 지금 방송에서 얘기가 좀 드리기 힘든데, 금양뿐만 아니라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도 얘기가 많아요. 하이드로? 하이드로 리튬. 예전에 코리아에스에서 사명이 바뀌었습니다. 바닷속에 있는 하이드로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건 아니고 사명이 그렇게 바뀌었더라고요. 이것도 리튬 관련 회사명이. 네. 회사명이. 네. 그리고 최근에 EV 첨단 소재 같은 경우 주가 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리튬 이렇게 테마가 형성이 되는 건 좋은데, 이게 좋은 이슈로 좀 부각이 돼야 되는데 좀 이렇게 안 좋은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너도나도 후킹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고리를 걸어가지고 관련주예요, 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진위성이 맞는지. 다 개발한다 그러고. 네네. 근데 코리아에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 하는 건 아닌데, 이게 지분 관계라든지 연결 구조로 들어가 보게 되면은 약간 찝찝한 게 있다 해야 되나요?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좀 그렇더라고요. 그냥 시세는 시세일 뿐이고 머니 게임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근데 실체가 모호한데 시세가 자꾸 움직이면은 개인 투자자들은 현혹되고 여기저기서 막 얘기하면은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 될 수 있으면 얘기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진위성이 있는 것만 조금 팩트를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하나 빠뜨렸는데 STX 같은 경우는 그 최대 주주 포함해서 주요 지분율이 55%거든요. 그럼 소위 말하는 품절주 이걸 엮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장이 주의가 경과 뜨긴 했지만 그래도 대장은 STX 같습니다. 오케이. 자, 다른 거 얘기하기에는 너무 좀 민감하니까 넘어가고. STX는 화살표 점수를 9점을 주셨네요. 가능성 높다. 그다음에 두 번째 기업은? 두 번째 기업은 금호석유고요. 금호석유. 여기도 화살표 점수 8점. 8점? 여기 오늘 다 매수네. 자, 가봅시다. 금호석유. 일단은 이제 롯데케미칼이 대장이라 생각하다 보니까 금호석유를 8점을 좀 드렸고요. 일단 금호석유는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나쁘지 않다. 요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금호석유가 왜 예전에, 그러니까 2021년도에 부각이 된지는 잘 아실 겁니다. MB 라텍스 요거 때문에 주가가 좀 급등했었는데 30만 원에 육박했던 주가가 이제 14만 8천 원, 거의 반토막이 난 상황이고요. 최근에 어쨌든 12만 5천 원 부근에서 좀 바닥을 다진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그 MB 라텍스가 포함된 합성 고무 부분이 좀 안정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다. 요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좀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분기 실적 좋지 않았습니다. 좋지 않았었지만 이거는 그러니까
2021년 실적을 빼놓고 그동안 2018년, 2019년 그 실적 추세를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우상향이거든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금은 매출액 기준이 나오고 있는데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게 되면 연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어쨌든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높았던 것들에 대한 조금 진정이 될까요?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호석유도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왜요? 신사업. 2차 전지 쪽으로 진행을 하는데 탄소 나노튜브 하고요. 그리고 전기차 경량화 소재인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이 사업을 또 미래 산업으로 또 육성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데케미칼도 2차 전지 사업 하시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석유화학의 이유 있는 변신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롯데케미칼도 그렇고요. 금호석유도 그렇고 대한유화도 그렇고요. 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금호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오늘 하락 출발하고 난 위에 지금 현재 보합권을 끌어올렸는데 제가 볼 때는 종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아마 하락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나 21선 지지 여부만 좀 보시면 된다는 판단했고요. 소위 말하는 N자형 상승이 지속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조금 오늘 이거는 보셔도 될 것 같아요. 14만 5천 원 이하 보시면 충분히 가격을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 생각하시는 분들은 14만 5천 원 이하. 그리고 보유자분들께서는 홀딩하시고 목표가는 일단 16만 5천 원 정도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 지난주에 네. 일발장전을 한미반도체를 얘기하면서 네. EMI 차폐, 전자파 차폐, 네. 뭐 EMI 쉴드 용어는 뭐 여러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만 IT 산업계에서 가장 큰 난제 두 가지가 전자파. 네. 그리고 열에 대한 거죠. 네. 그 열을 방출시키려고 나노 튜브를 많이들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 용어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무슨 파이프하고 그다음에 베이퍼 챔버 거기에 이제 방열 시트 이런 것들을 쓰거든요. 뭐 그쵸. 핸드폰, 네. 스마트폰에 예전에 보면은 이 배터리 탈착식 할 때 네네. 케이스를 딱 뜯으면 케이스가 약간 두툼해요. 그런 거 나와서 이게 방열 시트 들어가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다 보니까 금호석유도 CNT 네네. 도전제, 뭐 탄소 나노 튜브, 뭐 이렇게를 소재를 개발하려고 지금 무던히 아마 열심히는 하는 것 같아요. 네, 음극재 쪽으로. 근데 금호석유는 음극재 쪽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음극재. 네네. 그렇죠. 배터리도 당연히 열이 날 겁니다. 네네. 열이 나니까 발열이 네네. 되고 그 발열을 제어하려고 둘둘 싸매기도 네, 하고. 그것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이 무선 충전 관련하고 방열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선 충전이 또 숙제가 하나가 있는데 이게 누전되는 전력을 좀 차단을 해야 되는 그 숙제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또 갑자기 기업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죄송합니다. 그 있는데 뭐 제가 갑자기 좀 여쭤봐서. 있는데 아마 그 기업도 한번 주목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참 어려운 난제지만 네네. 풀어가야 될 숙제들이라서 이건 소재 개발로 네네. 신사업들을 좀 하고 있는 사실 금호석유도 결국에는 이제 이 유기물이라고 하죠. 네. C라고 하는 탄소가 들어가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제하다 보면 나오는 것들의 네네. 부산물을 가지고 활용해 보고자 하는 거니까. 네네. 무기물, 유기물 참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좀. 자, 세 번째 기업은 세 번째 기업은 삼성 SDI. 삼성 예, SDI. 여기는 점수를 몇 점? 예, 여기는 점수를 또 8점을 뭐 다 싸우는 거. 9점 없잖아요. 네? 9점 아까 줬잖아, 9점. 9점 STX 9점. 9점. 이 사람이 말이야. 어디서 방송 나갔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그만큼 이제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신다는 얘기로 저희가 받아들일게요. 그것도 있고요. 이게 어찌 보면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다 보니까 네.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삼분기 실적 때문에 10월 21일 날 이게 60만 원에서 77만 원까지 올라갈 때 이걸 잡아야 돼 말아야 돼 놓치신 분들 되게 많을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조정이 나올 때 한번 공략해보면 좋을 것 같고 금호석유도 그렇고 STX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론은 하나입니다. 어쨌든 그때 놓쳤던 거 그러니까 10월 달 상승할 때 놓쳤던 부분들을 지금에 와서는 놓치지 말자라는 관점에서 삼성 SDI를 좀 준비를 했고요. 근데 삼성 SDI는 조금 이제 내년을 보자라는 관점 때문에 9점이 아닌 8점을 좀 지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행과 이제 볼보가 이제 전기차 배터리 조인트 벤처를 이제 설립을 이제 추진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거의 뭐 상원은 민주당이 이제
차지했다 보는 게 맞습니다. 네. 그렇게 본다라면 IRA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본다라면 이 배터리 조인트 벤처 설립하는 것들은 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2023년부터 어쨌든 IRA의 어떤 세제 혜택 이런 부분도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지게 되면서 그리고 그동안 주가도 이제 80만 원까지 갔던 그런 주가를 좀 그러니까 2021년 1월 달부터 현재 흐름을 보게 되면은 상당 기간 길게 소위 말하는 기간 조정을 거쳤거든요. 그래서 기간 조정을 거치는 구간들 속에서 실적이 좋아지게 되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고평가 해소 이런 부분 좀 됐다, 일정 부분 진행이 됐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라면은 올해는 아니겠지만 이 고평가가 좀 해소가 되고 내년에도 뭐 연간 영업이익이 2조 5천 정도 예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고평가 해소 거기다 플러스 알파 실적까지 좋아지게 된다라면은 아마 내년에는 80만 원 좀 돌파하지 않을까. 뭐 그런 관점에서 삼성 SDI를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지금 화면에 보신 바와 같이 최근에 좀 가격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68만 원 이하, 저 개인적으로 68만 원 이하까지 좀 욕심을 좀 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분들은 68만 원 이하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뭐 다들 똑같이 얘기할 것 같습니다. 80만 원 돌파 여부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또 빠르게 하나 더 볼까요, 마지막으로? 네. 마지막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네. 오늘 대형주가 좀 많은데. 네, 대형주 매수 기회라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 얘기를 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풍력 얘기 드릴 겁니다. 이 8메가와트급의 해상풍력 터빈 이 상용화를 목표로 현재 전남 영광에서 현재 시운전을 좀 하고 있는데 앞으로 블레이드인가? 그 풍력의 블레이드 아니에요? 네, 날개. 네. 그래서 터빈을 하고 있는데 지금 풍력 터빈 같은 경우는 강력한 경쟁자가 있죠. 베스타스. 이 기업이 터빈. 네, 경쟁자인데 풍력 터빈을 블레이드라는 것도 있고 날개라고도 하기라고 터빈이라고 하고 블레이드는 그냥 날개인데. 그러니까 터빈이 날개잖아요. 네. 아니 터빈은 안쪽에 그 저기 아니에요? 뭐라 그러지? 그 베어링 그쪽 그거를 하는데 이게 터빈 같은 경우도 날개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근데 요게 날개 그거를 하나의 몸체를 모듈화 시키나? 일단 터빈이 아니라 날개라고 말씀드리기 좀 헷갈리시니까 그래서 이 풍력 날개를 현재 만들고 있는데 8메가와트급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전남 영광에서 시운전을 하고 있고 이걸 이제 내년에 상용화제 목표를 하고 있는데 요게 된다라면 이제 그 미국의 해상 풍력이 지금 열리고 있는 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미국 시장이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빨리 잡아야 될 그런 목표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풍력 관리 좀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그 제주 한림 해상 풍력 단지에 그 제주 한림 해상 풍력 단지가 조성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풍력 터빈도 공급을 하고 있고 10년 유지 보수 계약도 지금 체결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원전도 중요하지만 해상 풍력도 아마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실 때 주요 캐시카우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내에서는 이제 2025년까지 매출 목표를 또 1조 원 잡았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유자분들께서는 홀딩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신규 매수 가격 같은 경우에는 15,500원 정도? 지금 대비해서 한 1,000원 정도 좀 더 아래 구간 좀 보시고요. 그러니까 결국 21선 지지 여부를 보자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2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까지 할까요? 네. 혹시 궁금해서 그런데 오늘 약간 시세가 툭 떨어지는 신규 상장 기업들이 있어요. 뭐 SBB테크라든지 샤페론, 그다음에 핀텔, 네 이런 핀텔. 네. 갑자기 이게 신규 상장 종목들이 훅 떨어지는 이유가 혹시 있나? 파악된 게 있으실까요? 이게 지금 제가 보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글쎄요, 지금 오버행이 현실화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보다는 이게 이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오늘 코스닥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하락 종목수 1115 종목이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 대안으로 지난주 강세 보였다가 오늘 바이오 강세 보이게 되면서 일시적으로 순환매? 이런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특별한 이유 없고 굳이 이유를 제시하자면 제가 봤을 때는 수급 요인이라는 거죠. 네, 그런 거죠. 그리고 전 최근에 윤성 FNC 이 종목 좀 보고 있거든요. 윤성 FNC? 네,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따로 브리핑을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정 시 저점 매수가 가능한지에 대한 몇 가지 기업들을 봤고요. 주로 대형주들이 좀 많았고 알파프로 투자 전략 정태근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